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거임. 여기까지는 뭐 그냥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했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를 진리집합 PQ로 나타내래. 됐죠? 자, 그럼 봐봐. 수직선에서 한번 그려볼게. 조건 P를 만족하는 애들은 1보다 어떤 애들? 큰 애들이죠. 이게 조건 P를 만족하는 값들입니다. 두 번째, 조건 Q를 만족하는 값들은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얘가 조건 Q를 만족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어떤 애? 작거나 같은 애들. 얘네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라고 했음. 그럼 봐봐. 일단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Q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고를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말로 합시다. Q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들이 와야 돼. 그럼 P 조건이 1보다 크다잖아. 맞아? 그럼 P가 아니다 하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님? Q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P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값들. 됐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라고 했네. 뭐라면 돼? Q와 P 여집합의 교집합이요. 끝. 그냥 이 말이 끝인 거지 뭘.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풀어서 말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별말 아닙니다. 네. 말 만들기 힘들다 진짜 아저씨도. 됐죠? 그래서 바로 얘기해 주시고 이거 안 되시는 분들 있다면 유감입니다. 자, 넘어가요. 130페이지의 유제 2번이고요. 자, 유제 2번 문제 보시고요. 유제 2번 문제 보시면 참인 명제만 골라주세요라고 했죠. 그럼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봅시다. 기억입니다. x 빼기 1의 절대값이 1이라면 x는 2이다. 참일까요? x 빼기 1의 절대값이 1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x가 2인 거야? 그건 아니지. 해서 여러분들 헷갈릴 때가 있어 한 번씩. 그럼 뭐해? 무조건 이렇게 말해. 강조해서 말해봐. 극단적으로 말해봐. 그럼 보입니다. 야 무조건 2야? 아니야 0 넣어도 1 나온 거 맞잖아. 그럼 0이면 어떡할 건데.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틀렸죠. 자 니은입니다. x가 8의 양의 배수면 x는 4의 양의 배수이다. 그럼 다시 강조해서 볼게. 야 8의 양의 배수면 무조건 4의 배수인 거냐? 야 8의 배수는 무조건 4의 배수야? 응 맞네요. 야호. 됐죠? 됐습니까?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 보실게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0이 나왔다는 말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인가 봐. 맞을까요? 자 0 나왔대요. 이거 0 나왔대.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1하고 마이너스 4 맞아요? 그럼 1하고 마이너스 4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이야? 맞잖아. 됐습니까? 이거 0 만드는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야. 맞아 틀려? 맞아 틀려요? 맞네요. 납득이 돼? 그럼 리을입니다. 자 리을 보시면 둘이 더한 게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은 거야? 아 더해서 0보다 작은 수 나왔어. 그럼 무조건 둘 다 0보다 작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 받아들여? 그래서 틀렸습니다. 끝. 그래서 강조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됐죠? 다른 거 건드리는 거 아니야? 여기에 조금 더 이게 추가적인 단어들을 끼워주는 거야. 극단적인 표현들. 무조건. 됐음? 항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굳이 예시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입니다. Q이면 P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입니다. Q이면 P이다가 참임. 조건 Q를 만족하면 조건 P를 만족합니다. 라는 명제가 참이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진리집합의 관계.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Q를 만족하면 다 P를 만족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네. 그 말의 의미는 집합 Q가 있으면 집합 P가 이렇게 있고요. 전체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이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됐죠? 자,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아니죠. P죠. 2번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3번은요. 요 바깥 부분, 요 테두리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4번일까요? 4번일까요? 자, P에서 그럼 P 일단 색칠할게. 여기 P에서 누구를 뺄 거냐면 Q의 여집합이니까 이 Q의 바깥 부분을 싹 뺄 거야. 그럼 남은 애가 어디야? 여기만 남을 거 아니야. 맞아? 누군데? Q네요. 맞네. 정답. 됐죠?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차집합 표현을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P 빼기 Q의 여집합, 차집합이죠. P이면서 동시에 Q의 여집합이 아닌 것들. 됐습니까? P이면서 동시에 Q의 여집합이 아닌 것들. 다시 말하면 P와 Q의 교집합을 말해줘 라는 뜻이네. PQ의 교집합 누군데요? Q 맞네요. 같은 표현. 됐음? 자, 그래서 그림 그려서 색칠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연산법칙 이용해서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편하게 두 가지 정보를 다 볼 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은 색칠 많이 하세요. 색칠 많이 하시고 실제로 시험 보기 전에는 연산법칙도 많이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써주시는 게 좋겠죠. 또 까먹기 전에.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편하게.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가서요. 3번입니다. 아, 3번 했구나 방금. 뒤로 넘어갑니다. 자, 6, 7, 8번 다 질문 들어왔어요. 자, 6번 문제. 이게 똥된장 먼저 구별하세요. 누구이면 누구이다. 누구이면 누구이다. 됐죠?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이다. 됐죠? 그럼 앞에 있는 조건을 P조건, 뒤에 있는 조건을 Q조건이라고 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어요. 됐음? 그러면 P조건 수직선에다 한번 쭉 표현해보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애들, 얘네가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 그럼 Q는요, A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얘가 P를 포함해야 되거든.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 이런 데 있어야죠. 이런 데. 그래서 A보다 작다. 뽕. 됐죠? Q. 그럼 결론 A는 누가? 2보다 큰 애들이 와야 함. 됐습니까? 같아도 될까요? 상관없네요. 끝. 그래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음. 그래서 답입니다. (7번입니다) 됐죠? 2번 이렇게 6번이요. 자, 7번 보시면 7번 문제 누가 물어봤을까? 네. 위에랑 뭐가 다를까? 예. 그럼 7번 풀 수 있을까? 왜요? 6번 했잖아요, 지금. 6번 안 봤어요? 너 뭐 했어요? 그럼 7번 할 수 있겠어요? 에? 못하겠어요? 화살표가 생긴 게 지금 명제 표현이잖아요. 명제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명제, P, 화살표, Q. 뭔데요? P이면 Q이다. P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P가 날래 진짜 한번 맞아서? P이면 Q이다가 됐음? P이면 Q이다. 명제 표현이야. 아니요. 그냥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라고요. 그 명제가 참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됐음? 그러니까 P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Q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는 명제가 있어.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거야. 아니 A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고요. P이면 Q이다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것만 보세요 제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거 보면 다른 거 보여요. 됐습니까? 다시 무슨 표현이라고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표현이에요. 그게 참이었으면 좋겠대. 위에서 마찬가지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다 쓴 게 아니라 그냥 기호로 쓴 겁니다. P 조건 위에 나와 있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는 명제가 참이래요. 됐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하면 P가 Q에 포함되겠죠. 그래야 참이니까요. 그래서 포함관계를 갖고서 수직선을 얘기해 봅시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X값의 범위니까 수직선을 펴는 게 가장 심플하겠죠. 다른 방법 있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됐잖아요. 됐죠? 다시 그래도 7번 해봐야 돼. 희선아 7번 해봐. 해봐. 뭐 풀어주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네가 못 풀 거야 계속. 에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8번입니다. 8번입니다. 8번 문제는 요거만 볼게. 명제 P면 낙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가 참이래. 그 말은 이거죠. 집합 P가 낙Q니까 Q가 아니다야.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P 조건을 만족하면 Q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데 라는 명제가 참인 거야. 그래서 P이면 Q가 아니다. 됐음? 집합 P가 Q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낙Q 조건을 얘기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Q 조건 나와 있죠? X는 마삼보다 작다. 그럼 낙Q는 뭐겠어? X는 마삼보다 크거나 같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P 조건, 또 P 조건에서 절대값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이런 애들 있죠. 그러면 바로 가요.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X 빼기 1이 A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X 빼기 1까지의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 말은 X 빼기 1은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리가 짧다는 얘기니까. 양변에 1을 다 더해서 X는 1 플러스 A와 1 마이너스 A 사이에 있음. 이게 P 조건을 의미함. 됐죠? 절대값이 있다고 쫄 필요 없습니다. 절대값의 정의와 뜻을 가지고 바로 해결해 주시면 돼요.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7번 보세요. 나랑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나왔어. 누가 필요 충분 조건인 건데? 이 문장에서의 주어가 누구야? 잘했죠. Can you hear me? 듣고 있어요? 괜찮아요? 누가 주어라고요? X 플러스 3은 0. 얘는 이 조건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 그럼 여기서 봐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필요 조건이기도 하면서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자, 충분 조건이 뭡니까? 화살을 주는 거야, 맞는 거야? 주는 거예요. 왜요? 충분하니까요. 나눠줍시다. 필요 조건은요. 화살을 맞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P가 나니까 필요 조건이죠. 됐죠?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조건 x 더하기 3은 0을 P, 뒤에 있는 조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을 Q라고 했을 때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 말은 무슨 뜻?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고 동시에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도 참이라는 뜻. 그럼 다시 말해서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며 동시에 집합 Q도 집합 P에 포함된다는 말이겠죠? 무슨 뜻이야? 두 집합이 같음.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곧 집합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과 동일하더라 라는 뜻이네요. 됐습니까? 안 됐죠?
자, 그럼 문제. 조건 P x 더하기 3은 0이었습니다. 다음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적절한 미지수의 값을 말할 수 있죠. 누굽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집합 P의 원소는 누구? 마이너스 3이 혼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집합 Q의 원소도 마이너스 3이 혼자 있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조건 Q를 봅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0 만드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3 한 개만 있어야 돼. 됐습니까?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은 0이었단 말이겠네요. 됐잖아. 중근 가져야 되고 그게 마삼이니까. 그럼 결론 A는 6, B는 9였겠네요. 그래서 9-6,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끝. 됐을까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봐봐. 등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냥 바로 나와. 계산할 수 있어.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해 주시고 표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음. 자, 8번입니다. 보세요.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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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자, 충분 조건이라고 나왔습니다. 누가? P가, 주어가 P잖아. P는, 됐어? 이 문장의 주인공은 P잖아요. P는 충분 조건이야. 충분하대요. 그건 무슨 뜻? P가 화살을 줍니다. 누구한테? Q한테.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 그 다음, 여기. 아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아리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누가요? P가요. 선생님, P는 요 앞에 써 있는데요. 이런 거죠. P는 얘한테 충분 조건이고 얘한텐 필요 조건이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보여나? 힘들죠? 한국말 아직 어렵죠?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P는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면 화살을 맞는 거잖아. 누가? P가 화살을 맞는 거죠. 누가 쐈을까? R이 쐈네요. R이면 P이다가 참입니다. 그럼 다시 엮어서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R이면 P이다. 근데 P이면 Q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집합 R이 집합 P에 포함되는데 이 집합 P는 집합 Q에 포함되겠구나. 됐습니다. 그러면 자, R 조건을 좀 볼까요?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말은 무슨 뜻?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사이에 있다. 됐죠? 얘가 R 조건. 근데 얘가 P에 포함돼야 돼. P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음. 됐죠? 이게 P 조건. 그럼 Q 조건은요? B보다 큼. 그럼 B가 여기 있어서 B보다 큼. 여기가 Q 조건. 됐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R이 P에 포함되고 P가 Q에 포함된 그림일 거 아님.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일단 생긴 거 먼저 찾아줘. 그리고 나서 얘기하겠죠. 생긴 거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 일단 요 첫 번째 요 부분. A는 4보다 커야 되겠구나. 같아도 될까요? 뭐 딱히 상관없죠. 됐죠? 어차피 같아도 R이 P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여기 있는 B는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같아도 될까요? 상관없죠. 어차피 같아도 Q는 여기서부터 쭉 모든 걸 포함하니까요. 결론, A와 B의 범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정수 A의 최소값 4네요. 정수 B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값 마이너스 6이네요.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면 되겠음.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그림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등호가 붙니 안 붙니를
똥인지 된장인지 정확하게 딱 구별하셔야 된다고. 구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봐봐. 일단 A가 4보다 큰 것까진 맞아. 근데 문제는 뭐야? 같아도 될까야. 됐음? 같아도 될까? 봐. 만약 이 A가 4와 똑같다면 선생님 어차피 R은 여기고 P는 요렇게니까 P가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 얘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둘이 4로 같아지는 순간 P한테는 4가 원소로 없어. 됐음? 그럼 우리가 R을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됐습니까? 집합 R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P에 있는 게 아니라고. 누구? 4가 없단 말이야. 받아들여? 그래서 4가 등호 붙으면 안 돼. 대충 보시는 친구들이 간혹 있음. 그래서 등호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A에 올 수 있는 정수 중에 최대값은 누구야? 5인 거야. 받아들여? 이거 따져봐야 돼. 다시 뭔 말이에요? 라고 하면 봐. R이 있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야. P가 있어.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애들이야. 자, 얘가 R, 얘가 P. 그럼 이때 이 R은 P에 포함되냐고. 두 가지 상황이었으면 R이 P에 포함되는 거 맞냐고. 선생님, R에 있는 원소들 마이너스 4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3 여기 있잖아. 맞아. 포함돼 있지 안에 있지. 근데 문제는 4는 얘한테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거 포함관계 안 되는 거야. 됐음? 부분집합이 뭔데? 집합 R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P의 원소로 포함될 때 그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 꼼꼼하게 마지막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요. 11번. 그래서 모르겠으면 그림 그리고 따로 보세요. 11번. 11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다음과 같이 라지 P, 라지 Q라고 했고요. 자, PQ의 합집합이 전체래요. P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래. 없대요. 이야, 씨, 이거 뭐냐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합집합이 전체니까 교집합은 없으니까 이게 자르면 되네. 여기가 P, 여기가 Q. 됐죠? 끝. 됐죠? 이거네요. P는 낙Q이기 한 어떤 조건입니까? 라고 했죠. 잠깐만요. P는 낙Q이기 한 어떤 조건이냐? 여기서 봐봐. 낙Q. 다시 Q의 여집합을 관찰해 볼게. 됐음? Q의 여집합. Q가 아니면 뭔데? P인 거지 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Q의 여집합이 누굽니까? Q가 아닌 건 뭔데요? P예요. 그럼 P가 아닌 건 뭡니까? Q예요. 됐음? 그러면 P는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린 뭐가 나와야 돼? 명제관계가 나와야지. 그럼 말해봅시다. P이면 not Q이다. 다시 집합 P와 Q 여집합의 포함관계를 말해봅시다. 됐음? 누가 누구한테 포함됩니까? 같은 거라며. 맞아? 그 말은 무슨 뜻?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는 관계 아니야? 다시 말해서 집합 P는 Q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며 동시에 Q 여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겠죠. 그러면 P면 낙Q이다가 참이고 낙Q이면 P이다도 참인 상황 아니야? 그럼 P면 낙Q이다도 참, 낙Q이면 P이다도 참인 상황이네. 그럼 P는 낙Q이기 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 그래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 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끝. 네, 별거 아닌 거를 길게 설명해 봤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요. 증명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구나. 자,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 앞에 얘는 뭐야? 우리가 이렇게 전제 조건이라고 하거든. 전제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할 때 배경이 되는 어떤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금총고 다니는 사람이면 됐음? 됐음? 금총고 다니는 사람이면 고등학생인 거야. 맞잖아. 맞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거에 부정을 말해봐야지 대우를 말해야지 할 때 금총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됐음? 금총고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면 고등학생이 아닌 거야 라고 말하는 표현들 어렵지 않은 표현일 거야.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어. 뭐야? 사람 중에 보는 거지. 맞아? 사람 중에 보는 거라고. 사람 중에. 금총고를 다니는 강아지를 보는 게 아니라 금총고에 살고 있는 바퀴벌레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만 본다고. 그게 전제 조건이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제 조건을 깔아준 거야. 실수 X, Y에 대하여 이 명제가 맞아 틀려? 이 명제의 대우는 뭔데? 이 명제의 역이 뭐야? 라고 말하는 거지. 나는 이 명제의 대우를 말해야 돼? 부정을 말해야 되겠네? 그럼 전제 조건도 부정해야지. 실수가 아닌 X, Y에 대하여. 이러면 안 된다고. 됐음? 받아들여? 다시 우리가 놀기 위한 판인 거야. 실수 X, Y에 대하여서만 우리가 관찰할 거야. 그때 이 명제의 대우를 말해줘. 인 거임. 이걸 건드리시면 안 돼. 마찬가지 자연수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해 볼 거야. 이 명제에 대해서. 그럼 난 이 명제의 대우를 말하려면 선생님이 P하고 Q 위치 바꾸고 부정 붙이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요 자연수가 아닌 N에 대하여 라고 말하면 될까? 안 된다고. 전제 조건이야. 그래서 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뭘 봐? 여기만 보는 거야. 누구이면 누구이다. 누구이면 누구이다. 앞에 있는 조건 P를 만족하면 Q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의 대우. 나 Q이면 나 P이다. 됐음?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얘네만 보는 겁니다. 해서 첫 번째 문제 대우 얘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마찬가지 2번도죠. 여기 2번 문제 요 밑에다 좀 표현해 볼게. 자연수 XY에 대하여 얘가 전제 조건. 이건 건드리는 거 아님. 그럼 명제는 뭐야? 이거이면 요거 2단에 오 여기 엄청 기네. 됐죠? 앞에가 P이면 뒤에가 Q이다. 됐음? P이면 Q이다. 곱한 게 짝수면 X, Y 두 수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 명제가 참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대우 이용합니다. 어떻게 표현돼? not Q이면 잘 봐. X, Y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아니라면 이겠지. not을 붙이면 되니까. 그럼 자 생각을 해봐. X가 있고 Y가 있어. 짝수 아니면 홀수일 거 아니야 자연수에선. 맞아? 자 봐봐. 둘 다 짝수야. X, Y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상황 중에 둘 다 짝수인 거 있어 없어? 적어도 하나가 짝수래. 그럼 둘 다 짝수인 경우는 포함된다 안 된다? 되죠? 아니면 X만 짝수야. Y는 홀수야. 그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거야. 맞지? X가 홀수야. Y는 짝수야. 그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거야. 맞지? 됐어? 그러면 X가 홀수고 Y도 홀수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상황이야? 그건 아니지. 받아들여? 그럼 다시 X하고 Y에 올 수 있는 홀짝의 관계는 총 4가지 나올 거야. 이때 X, Y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표현은 요 3가지를 말하는 거라고. X만 짝수거나 Y만 짝수거나 둘 다 짝수거나 적어도 한 개니까. 됐음?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가 될까? X, Y가 모두 홀수라면. 됐음? 선생님 남만 붙이라면서요. 맞아. X, Y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아닐 때인 거잖아. 맞아? 그럼 말이 너무 어렵네. 그럼 뭐 해줘야 돼? 해석해서 정리해줘야 돼.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를 던져서 정수를 맞출 수 있을까?
일어나면 어떡해요. 됐죠? 다시. 그럼 not Q이면 not P다를 관찰할게. Q가 아니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상황이 아니면 둘 다 짝수 아니고 하나만 짝수 아니고 그럼 뭔데? X와 Y가 모두 홀수이면 됐죠? XY 곱한 게 짝수이다. 부정이네요. 짝수가 아니다. 뭔데? XY 곱한 값이 짝수가 아니면 홀수인 거지 뭐. 됐음? 두 수가 모두 홀수면 곱한 것도 홀수입니까? 네. 참이네요. 그래서 참입니다. 끝.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어떤 사람은 그래. 야, 홀수 둘이 곱하면 홀수 나오는 거 맞잖아. 맞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왜요? 하는 친구들도 있죠. 전에 그런 예시 들어줬을 거야. 넘어져서 병원에 갔대. 왜요? 넘어지는데 왜 병원을 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넘어지면 갈 수도 있지 하는 친구들이 있음. 어떤 친구들은 병원이 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고 넘어지는 게 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XY가 모두 홀수면 곱한 게 홀수입니다. 참이에요. 그 이유는 자, 내가 지금부터 X를 홀수로 표현해봅니다. 홀수 누구 있어? 1, 3, 5, 7, 9잖아. 맞아? 걔를 내가 이렇게 표현해볼게. 2M 플러스 1. 됐죠? 2의 배수에 1을 더함. 그럼 무조건 다 홀수. 맞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됐음? 그럼 Y를요. 2N 플러스 1. 마찬가지. 2로 나눴을 때 몫이 N이고 나머지가 1. 됐습니까? 그럼 둘 다 홀수 맞잖아. 그럼 둘이 곱해보면 XY 곱한 값은 2n 플러스 1하고 2n 플러스 1을 곱한 거니까 전개하면 4mn 플러스 2m 플러스 2n 플러스 1이네. 여기 2를 묶어서 2mn 더하기 m 더하기 n 하고 더하기 1인 거지. 그럼 결론 2의 배수에다가 1이네요.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왔고 나머지는 1이네.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네. 그럼 뭔데? 홀수. 맞잖아. 그래서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누군가에겐 당연한 얘기였을 거고 그 누군가에겐 식으로 표현해야 이해됐을 거고 그게 아닌 친구들도 있다면 따로 또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모르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얘기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아셨죠?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 말 했던 말만 잘 보시면 됩니다. 딴 거 얘기하지 마세요. 명제입니다. P면 Q이다 참이고요. not R이면 not Q이다가 모두 참인 상황입니다. 그럼 기억에서 보는 건 이거지.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고요. not R이면 not Q이다도 참인 명제. 그럼 다시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니까 밑에다 대우 씁니다. not Q이면 not P이다도 당연히 참일 거야. 대우 씁니다. Q이면 not R이죠. R도 참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엮을 수 있는 거 엮습니다. P면 Q인데 Q이면 R이잖아. 다시 말해서 P이면 R이다도 참이네요. 됐죠? 당연히 대우죠. not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겠습니다. 해서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의 정보들. 이거 이외의 것들은 나도 모름.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봤죠. P이면 R이다가 참입니까? 여기 있네요. 참이네요. 맞습니다. 끝. 됐죠? 보셔야 돼요. 질문하신 분. 자, 니은 봅니다.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요. Q이면 R이다가 참인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명제들의 대우죠.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라는 거고 대우입니다.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라는 말. 그럼 여기서 엮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라고 하면 요거 있네요. Q이면 R인데 Q이면 not P인데 P이면 not Q인데 Q이면 R인
없는데? 없네요. 네, 엮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됐죠? 그럼 내가 아는 건 여기 있는 명제들이 참이라는 거. 그럼 문제. P이면 not R입니까? 어디 있어요? P이면 not R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P이면 not Q인 거밖에 모르잖아. 됐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거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디귿이죠. P이면 R이다가 참이고요. not P면 Q이다도 참인 명제. 자, 명제에 데우습니다. not R이면 not P. not Q이면 P. 엮을 수 있나요? 있죠. not Q이면 P인데 P이면 R임. 다시 말해서 not Q이면 R입니다. 그럼 이 명제에 데우죠. not R이면 Q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맞죠? Q라고 할 수 있네요. 이렇게. not Q이면 R입니다가 참입니까? 여기 있네요. 네, 참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두 개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됐죠? 그래서 엮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 표현들이었고요.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자, 보세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명제에 Q이면 not P이다, not S이면 not R이다가 모두 참일 때 다음 P면 S이다가 참이 되고 싶어. 어떤 명제가 더 있으면 될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쓸게요.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고요. not S이면 not R이다가 참인 명제죠. 그럼 이 명제의 대우입니다. P이면 not Q가 참이라는 거고요. R이면 S이다가 참이라는 명제네요. 자, 문제에서는요, 이게 필요했습니다. P이면 S이다가 참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봐봐. P이면 not Q인 게 확실해. 근데 S가 되려면 R이어야 되거든. 그럼 이 뭐야? 중간에 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요거 있으면 돼요. 요거. P이면 not Q인데 not Q이면 R이야. 그래서 R이면 S라고 할 수 있어. 그럼 결론 뭐야? P이면 S라는 거네. 됐죠? 그럼 누가 있으면 돼요? 얘가 있으면 되죠. 얘가. not Q이면 R이다. 오, 있네요. 여기 3번. 됐죠? 3번만 있으면 우린 엮어서 P이면 S다라고 말해도 되겠네. 따라올까요?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 해볼 겁니다. 141페이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부등식 옆에다 씁니다. 그냥 쓰세요.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얘를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 배운 적 있죠. 걔 이름이 뭐였어? 항등식이었습니다. 항등식. 기억나요? 그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괜히 또 항부등식 이런 애들이 간혹 있다. 아니야.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일단 먼저 말씀드림.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절대부등식에 증명되는 실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얘가 뭐냐? 얘도 절대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가 B보다 큰 수잖아? 그럼 A에서 B를 빼면 0보다 어때? 무조건 큰 거야.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럼 제곱 더한 값은요? 실수를 제곱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뭐 둘 다 0일 때도 있죠. 하지만 0보다 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무조건. 0보다 작은 건 안 나올 거임. 항상 성립합니다. 세 번째, 제곱 더한 게 0이라는 말의 의미는 A와 B가 모두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몇 개의 문제를 풀면서 잠깐 언급이 됐을 거고 한번 말을 해본 기억이 날 겁니다. 찾을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실수를 제곱 되는데 0이 나왔다. 무슨 뜻? A와 B가 모두 0이다. 당연한 얘기죠. 자, 4번입니다.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든 음수든 그냥 다 양수로 바뀔 거니까 부호를 굳이 양수로 바꿔서 제곱을 하든 그냥 제곱을 하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 했었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누구에서 누굴 빼도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아.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 다음 둘이 곱한 거의 제곱입니다. A와 B 두 수를 곱한 거의 제곱은 그냥 절대값 씌워서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됐죠? 아 미안, 제곱이 아니죠. 다시 둘이 곱한 거의 절대값은 둘이 곱한 다음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 쓸게 라고 한 절대값의 해석을 그대로 해주시면 돼. 어쨌든 뭐로 써? 양수로 쓸 거임. 그럼 결론? 절대값 그냥 씌워서 곱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을 거야.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 자, 마지막이죠. 양수일 때입니다. A가 B보다 더 큰 수였다. 그러면 당연히 제곱해도 더 큽니다. 됐죠? 양수였어요? 어차피 제곱해도 똑같습니다. 받아들일까? 끝. 뭐 이 정도 이야기 해볼 수 있네요. 그래서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우리 위에 있는 요 성질 이야기들 한 번씩 눈으로는 보셨어야 돼. 너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할 거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확인 문제 2번 있죠. 다음 중 절대 부등식인 것만 골라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절대 부등식이 뭐라고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럼 기억 볼게. 이거 항상 0보다 작은 거야? x에 누굴 넣어도? 아니죠. x에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넣으면 음수 나오죠. 마이너스 2보다 큰 수 넣으면 양수 나오잖아. 맞아? 1 넣어봐. 0보다 작은 거예요? 아니네, 큰 거네. 됐음? 항상 성립해?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니은 봅니다. 항상 성립할까요? 항상 왼쪽이 더 클까요? 니은 보세요. 항상 큽니까? x에 1 넣어봐. 왼쪽은 1, 오른쪽은 마이너스 2. 큰 거 맞네요. 2 넣어봐. 4, 1. 맞네요. 마이너스 넣어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2. 오, 맞네요. 됐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앞에 있는 게 A, 뒤에 있는 걸 B라고 했을 때 됐음? A가 B보다 더 큽니까? 라는 그 말의 의미.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 무슨 뜻? A에서 B를 뺀 값이 0보다 크면 항상 A가 B보다 더 크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 X제곱에서 X제곱 빼기 3을 빼보세요. 몇인데? 3. 당연히 앞에 게 더 크죠. 뒤에 게 3 더 작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 굳이 이렇게 써서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안 되면 써서 보는 거고. 볼 수 있으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디귿입니다. 항상 성립합니까? x에다 누굴 넣어도 항상 0보다 작아? x에 2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맞지? 3 넣어볼게. 마이너스 4. 맞네?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 맞잖아. 항상 성립해요? 아니죠. 왜? x에 1 넣으면 0이잖아. 맞아?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네. 마지막 리을입니다. 별표 쳐주세요. 리을입니다. 별표 쳐주세요. 항상 성립합니까? 자, 이때 왼쪽에 지금 2차식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2차 함수로 바꿔볼 거야. 자, 지금부터 따라오세요. y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라고 관찰해 볼게. x에 1 넣으면 나오는 y값, x에 2 넣으면 나오는 y값, 이런 y값들을 쭉 관찰할 수 있을 거야. 문제 리을에서 한 말은 뭐야? 이 y가 항상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지. 항상 성립하니? 라고 물어봤지. 그럼 x에 1 넣은 값 y, x 2 넣었을 때 y, 0 넣었을 때 y를 우린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하나 더. 이 친구 x축가의 위치 관계를 볼게. 뭘 관찰하면 돼요? 판별식 보면 되죠. 짝수 공식. 판별식 절반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AC. 0보다 어때? 작네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x축이 안 만난다는 뜻이지. 맞아? 그러면
여기 x에 누굴 넣어도 나오는 함수값들을 관찰해 봅시다. y좌표를 봅시다. 0보다 어때? 무조건 크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립합니다. 됐음? 자, 다시 마지막 확인 문제 리을 때문에 본 거야. 여러분들한테 지금처럼 리을을 딱 던져주고 야 이거 항상 성립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x에다 숫자 하나하나 다 넣어볼 거야? 그건 너무 힘들잖아. 그럼 뭐 해줘? 2차 함수로 바꿔서 해석해보자고. 저기는 2차식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를 y라고 놓을게. 얘는 뭐야?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x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을 다 y라고 하면 문제에서는 뭔데? y가 0보다 클 때. 언제 y가 0보다 더 크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x축과의 위치 관계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판별식 보면 되겠네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과 안 만난다. 그러면 아래로 블록 2차 함수가 x축 위에 저렇게 떠 있다. 그럼 x에 누굴 넣어도 항상 0보다 큰 수 나오네. y좌표는 항상 0보다 크겠네. 항상 성립하네. 그래서 리을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됐죠? 해서 확인 문제 2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저거 2차인데 어떻게 알아? 항상 성립하지 내가 어떻게 확인해? 라고 한다면 2차 부등식의 개념으로 가세요. 함수 그래프 그려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지요. 네. 당연한 이 얘기를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개념 4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에서 첫 번째. 이거 뿔마로 써 있으니까 끊어서 하나씩 얘기해 볼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음.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음.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음. 마지막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도 0보다 크거나 같음. 항상 성립할 겁니다. 자, 이때 보시면서 이거를 열심히 노려보고 째려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거야. 얘는 어디서 많이 본 애들 아니냐? 어디서 많이 본 애들 아니에요? 언제 봤어요? 우리 지난 겨울 봄에 봤잖아요. 곱셈공식에서. 아유, 얘 봅시다. 이거 뭔데요?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잖아. 아니, 둘이 더해서 완전 제곱해버렸어. 그럼 당연히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지. 됐잖아. 얘는 둘이 뺀 거에 완전 제곱이잖아. 아, 빼서 완전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아,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안 됐어요?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당연하잖아. 그래서 일단 여기는 세 번째, 네 번째 끝. 곱셈 공식입니다. 그럼 마지막 얘는 뭡니까? 얘도 어디서 봤죠? 어린이날 공식에 있던 친구잖아. 어린이날 이후로 까먹으려니까. 기억이 계속 난다니까요, 오히려. 뭡니까, 이거?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 제곱의 2분의 1이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아, 왜? 뺀 거에 제곱, 뺀 거에 제곱, 뺀 거에 제곱, 제곱 더한 거니까 당연히 0보다 어때? 크거나 혹은 같겠지. 0 나올 때도 있을 거야. 언제? A, B, C 세 개가 모두 같은 수일 때. 그땐 0일 거야. 됐습니까? 당연히 얘도 성립하겠네. 오케이. 그럼 문제는 뭔데? 요 두 개죠. 이거는 곱셈 공식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하신다면 자, 요 첫 번째 거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서 넘어갈 겁니다. 보세요. 얘는 이렇게 가볼게. 2차식이잖아. 내가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꿉니다. 자, 보세요. A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 제곱. 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나왔죠?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AB 나왔지? 그럼 마지막 얘 제곱하면 4B제곱이죠.
근데 원래는 여기 4b제곱이 없었잖아. 그럼 뭐 해줘? 빼줘야지 생긴 거.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b제곱은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됐죠? 그럼 자 얘네들이 계산됩니다. 다시 쓸게요. a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 됐죠? 끝. 그럼 다시 얘는 뭔데? 둘이 더한 거의 완전 제곱이랑 4분의 3의 b제곱을 더한 거지. 맞아? 그럼 결론은 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받아들여? 당연히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죠. 됐음? 그래서 요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요 표현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 써있는 141페이지에 있는 여러가지 절대 부등식에 나온 요 예시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인 거야. 이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상태로 문제를 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 안 보여요. 예. 말하시면 되죠. 증명하라고 합니다. 3번 문제. 증명하세요. 증명하면 되겠죠? 괜찮아? 많이 힘들어? 응? 괜찮아? 응. 힘내.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일단 실수에 대하여 얘기할 겁니다. 전제 조건이죠. 실수 A, B가 있을 때 이때 다음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라고 물어봤죠. 자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하면 일단 보세요. 부등식의 좌변을 변형한다고 합니다. 좌변 어떻게 변형하죠? A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4B제곱. 이거 뭔데? A 플러스 2B의 완전 제곱. 됐죠? 아이 곱셈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됐잖아. 그럼 결론 둘이 더해서 완전 제곱한 거지. 맞아요? 그럼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서 주의해 주세요.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클 거야. 근데 0 나올 때도 있을 거야. 맞아? 언제 0 나와? A 더하기 2B가 0일 때. 됐음? 자 봐. 여기서 등호 같을 때는 언제냐? A 더하기 2B가 0일 때일 거야. 그럼 이때 얘를 넘겨서 이렇게 말해도 돼. A가 마이너스 2B랑 같을 때일 거야 라고 말하셔도 돼. 그래서 둘 중에 네가 쓰고 싶은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 A가 마이너스 2B와 같을 때 혹은 A 플러스 2B가 0일 때 그때 등호 성립할 겁니다. 그때는 0일 거야. 나머지는 다 0보다 클 거야. 제곱이니까. 됐습니까? 끝.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 대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146페이지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보세요. 자 146페이지 보시면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해 볼까 합니다. 뭐 증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라고 물어봤죠. 자 봅시다.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 얘가 4AB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이거 맞아? 증명할 거죠. 그럼 보세요. 이때 여러분들은 부등식을 증명할 때 기본적인 패턴이 있음. 자 부등식이 뭐냐? 누가 더 큰 건데? 에 대한 표현이죠. 지금 문제에서는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라고 물어봤다고. 다시 말하면 왼쪽을 내가 A 오른쪽을 B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의 질문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라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보면 되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재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빼보면 되죠. 그래서 요 위에다 요거 좀 정리해줘. A랑 B를 뺐는데
A랑 B를 뺐는데 만약 0보다 크게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뜻? A가 B보다 더 크다는 뜻인 거야. 됐죠?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뜻? A랑 B가 같다는 뜻인 거야. 당연한 거 아님?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게 나왔다. 음수가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뜻? A가 B보다 더 작다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 그럼 다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더 크거나 같을까? 라고 물어봤죠. 그럼 우리 뭐 해보면 돼? 둘이 빼보면 됩니다. 됐음? 빼서 나온 값을 관찰하면서 양수라면 왼쪽이 큰 거야. 음수라면 오른쪽이 큰 거야. 0 나오면 둘이 같은 건데? 라고 하시면 되겠네. 그럼 둘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면요. 전개합니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서 4ab를 뺀 거죠. 그럼 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남겠네요. 그럼 얘는 뭔데?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인 거잖아. 맞아?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어떠겠냐? 항상 크거나 같을 때도 있겠지. 언제 같아요? a 빼기 b가 0일 때. a랑 b가 같은 수일 때는 0이겠네. 됐습니까? 그럼 결론. 둘이 뺐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옵니다. 둘이 빼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 앞에 있는 값이 더 크거나 같다는 뜻이겠지. 그럼 앞에, 뒤에. 앞에가 더 크거나 같을 겁니다. 증명 끝. 됐음? 됐음? 그래서 다시 야, 이거 증명해봐. 둘이 빼보면 돼. 왼쪽이 더 크다는 거 나한테 증명해 주세요. 서로 재봅시다. 뭐해서? 빼서 나온 값의 부호를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뺀 다음 증명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빼서 증명하는 게 좀 난감한 경우, 애매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제곱해서 뺀 값을 갖고 증명하셔도 됩니다. 됐죠? 어차피 큰 놈이 제곱해도 크겠지? 받아들여?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빼는 게 힘들다면 제곱 값들을 빼서 나온 결과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큰 놈은 제곱해도 크니까요. 받아들일까요? 혹은 빼는 것 자체가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 표현까지만 얘기해 드릴게. 서로 나눈 값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 a분의 b를 했어. 얘가 1보다 큰 수가 나왔어. 무슨 뜻이게? 분모 분자를 딱 놨는데 1보다 커. 무슨 뜻이야? 분자가 더 크다는 거잖아. 맞아? 결론. b가 a보다 큰 겁니다. a분의 b를 관찰했는데 얘가 1보다 작게 나왔어.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분모가 더 크다는 거지. a가 b보다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럼 서로 나눠봤는데 1이 나왔어. 그건 뭘까? 분모랑 분자가 같다는 뜻이죠. 맞아? 해서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서로 빼면 됩니다.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하고 싶어? 빼보세요. 빼는 게 좀 힘들어? 제곱해서 빼세요. 어차피 큰 놈은 제곱해도 큽니다. 됐죠? 그렇게 빼는 것도 힘들어? 분수 형태로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됐음?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 선생님, 나눴는데 1보다 작아. 근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A가 더 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B가 마이너스면 어떡해요? 야, 음수랑 양수로 나오면 당연히 양수가 큰 거지. 이걸 뭐다 이렇게 비교해. 됐죠? 받아들여요? 양수와 음수가 주어지면 당연히 양수가 큰 거야. 음수보다. 굳이 이런 비교를 할 필요가 없지. 끝난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다시 왼쪽에 있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값이 오른쪽에 있는 둘이 더해서 절대값 씌운 것보다 같은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 증명해 보자. 증명하겠습니다. 서로 뭐 해보면 돼? 빼보면 됩니다. 근데 빼려고 봤더니 절대값이 있어서 연산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뭐해? 제곱해서 뺍시다. 됐음? 그냥 양변을 제곱해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이거의 제곱값과 절대값 a 플러스 b 이거의 제곱값끼리 빼서 대소를 관찰해 봅시다. 됐죠? 어차피 큰 놈은 제곱해도 크니까. 그럼 서로 빼보면 자 좌변부터 갈게요. 절대값 a를 제곱했죠? 그럼 뭐야? 그냥 a 제곱이죠. 절대값 b 제곱했죠? 그냥 b 제곱입니다. 그럼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플러스 2 절대값 ab. 됐죠? 아 절대값 씌워서 곱하나 곱한 거 절대값 씌우나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변부입니다. 둘이 더한 거에 절대값 씌운 제곱이죠? 이건 뭔데? 그냥 둘이 더한 거의 제곱이랑 같죠. 됐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면 a제곱 b제곱은 서로 없어지고요. 남은 건 2 절대값 ab 빼기 2ab만 남은 상황.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이 있는 연산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자 절대값 있는 연산 어떻게 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보세요. a, b가 있죠? 얘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됐음? 절대값 안에 있는 a, b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이 a, b가 0보다 작은 애가 나왔을 때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왔을 때 왜? 얘가 0보다 작은 애면 절대값 부호 반대로 바꿔서 풀릴 거 아니야. 맞아? 그럼 0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2ab 빼기 2ab로 정리되겠죠? 마이너스 4ab가 될 겁니다. 두 번째,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절대값 그냥 지워도 상관없죠? 그럼 어떻게 돼? 2ab 빼기 2ab로 정리돼서 뭔데? 0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 내가 다음을 계산했을 때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언제? 0으로 나올 때와 마이너스 4ab로 나올 때.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봐. 마이너스 4ab가 나왔대. 언젠데? ab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ab가 뭐일 때? 음수일 때. ab가 0보다 작으면 음수면 마이너스 4ab가 된 거죠. 맞아? 이 음수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지. 그럼 양수야 음수야? 양수네요. 됐습니까? 그럼 둘이 뺀 게 0보다 어때? 큰 거네요. 근데 0이 나올 때도 있죠. 언제? ab 곱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음? 그럼 결론.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거나 같네요.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등호는 0은 언제 나왔어? ab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옆에다가 이런 말을 써주면 더 좋습니다. 단 등호는 둘이 같을 때는 a, b를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됐죠? 끝.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받아드릴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까? 어려웠어요? 일단 고등과정에서 주는 모든 증명 문제는 참인 명제만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참인 것들이고 그게 왜 참인지 부연 설명해 주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거 있었어요 혹시? 얘기해 보세요. 어디요? 절대값 있으면 좀 어렵죠 항상. 그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써도 돼. 0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바꿔서 써야 돼. 그 표현인 거야. 계속 나와 이거. 됐죠? 자 그럼 정리를. 자 여러분들 평균 배운 적 있어요? 평균 배운 적 있어요? 언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삼포도 공부하시면서 대표값이라고 해서 배웠죠. 어떤 집단을 대표해 줄 수 있는 값들 중에 평균도 있고 중앙값이라는 것도 있고 최빈값이라는 것도 있더라 하면서 어떤 거를 대표값으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배운 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분산도 배우고 표준편차도 배우고 막 했을 겁니다. 자 이때 평균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평균은 사실 정확하게는 산술평균이라는 거예요. 산술평균.
다 더해서 더한 개수로 나누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험 봤을 때 5과목의 시험을 봤다? 네 평균 몇 점이야? 라고 하면 5과목의 점수를 다 더해서 5로 나누죠. 됐지? 만약 3과목의 시험을 봤으면 3과목의 점수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죠. 이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내신 성적 산출할 때도 이렇게 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국어 수업이 있고 수학이 있고 영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나왔음.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럼 이거 3개 더해서 3 나누면 평균인가 봐요가 아닙니다. 여기 밑에 뭐가 깔리냐면 이수 단위가 깔려요. 일주일에 국어가 몇 시간 들었는지가 깔립니다. 일주일에 국어 몇 시간 들었어? 4시간? 3시간? 수학은요? 4시간? 영어는요? 4시간 합시다. 됐죠? 이게 일주일의 수업 시간이거든? 이수 단위라는 표현을 써. 그럼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 1등급이랑 이수 단위를 곱해. 얘랑 이수 단위를 곱해. 얘랑 이수 단위를 곱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일주일에 지금 수업을 전체에 11시간을 듣는 거야. 됐음? 다 합쳐서 11시간이니까. 물론 다른 과목들 다 있겠지. 얘네들만 보면 11시간을 듣는데 그 11시간 중에 1이 3개인 거고 1이 4개인 거고 2가 4개인 거야.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둘이 곱한 이유는 이거잖아. 1을 3번 써. 여기선 1을 4번 써. 여기는 2를 4번 써. 이거를 다 더해서 네가 들은 수업 전체 시간 몇인데 11로 나눌까? 이게 내신 산출하는 방법이야. 단순히 1등급, 1등급, 2등급이니까 3개 더해서 3 나눠야지가 아니라 이수 단위랑 곱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수 단위가 클수록 내신에 영향을 많이 줘. 그래서 주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인 거야. 됐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일주일에 막 2시간 있는 수업이야. 4시간짜리 공부해야지. 됐죠? 아마 많은 게 가장 많은 게 4시간 정도 될 거거든. 막 3시간 단위인 수업이랑 4시간 단위인 수업을 공부해야지라고 했을 때 당연히 4시간 단위인 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업 실수가 많다는 얘기는 내신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신 산출합니다. 자, 알고 계시고. 자, 아무튼 이렇게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 지금처럼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산술평균. 그럼 여기서 자연수 A와 B가 있을 때 두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미안해. 양수라고 할게요. 양수 A, B가 있습니다. 이때 이 두 수의 평균 어떻게 구할까? 뭐 하면 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균. 이거를 정확하게 산술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새로운 평균법을 알려드릴게.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어. 기하평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자, 기하평균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집 인터넷 속도를 내가 측정을 해봤는데 원래 1메가였거든. 원래 1메가였는데 이거를 8메가로 바꿔줬어. 8메가로 바꿨어. 몇 배 된 거야? 8배 된 거지. 맞아?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이거를 2배 올려줬어. 그럼 몇 메가 되는 거니? 16메가 된 거지. 됐음? 기가라고 할까? 있어 보이게. 원래 1기가였는데 8기가가 됐어. 8배 늘려줬어. 그러다 2배 더 늘려서 16기가가 된 거야. 그럼 봐봐. 2년 동안 처음에는 8배 빨라졌고 그 다음은 2배 빨라졌지. 그럼 1년 평균 몇 배 빨라진 거야?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몇 배씩 빨라진 걸까? 봐봐. 여기 8배, 여기 2배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몇이야? 5가 되겠죠. 그럼 1년에 평균적으로 5배씩 빨라진 거야? 그럼
1년에 평균적으로 5배 빨라지고 또 5배 빨라졌으면 처음에 1이었으면 5배면 5, 또 5배면 25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 맞아? 그럼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배씩 빨라진 걸까? 4배씩. 됐음? 왜 4배가 나왔을까? 고배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 몇 배, 평균 몇 배가 빨라졌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8하고 2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요. 그래서 1년에 평균 몇 배? 4배씩 빨라진 거야. 그래서 원래 1이었는데 4배가 빨라지고 4배가 또 빨라져서 16이 된 거예요. 받아들여? 이게 기하 평균, 고배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산술 평균은 하배 평균, 기하 평균은 고배 평균. 그래서 평균 몇 배라는 말이 나오면 아, 곱한 거의 평균이구나. 기하 평균을 써야 되는구나. 해서 뭐 해줘?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돼. 그럼 여기서 문제. 그럼 만약에 3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만약 숫자가 3개였어. A, B, C 3개의 숫자였어. 산술 평균 어떻게 구해? 3개를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돼. 됐죠? 그럼 기하 평균은 어떻게 해요? 3개 나오면 자, 그냥 보여만 드리고 지울 거야. 어차피 지금 안 쓰니까. 3개를 전부 다 곱한 다음 앞에 세제곱근을 쓰시면 돼. 야, 이건 또 뭐야? 다음 학기 때 배울 거예요. 대수에서.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 앞에다 조그맣게 3이라고 쓰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뭐해? 안 물어봐. 됐죠? 안 물어볼 거야. 그래서 2개짜리만 볼 겁니다. 이렇게.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서도 절대 부등식이 성립함. 항상 큰 놈이 있어. 그게 누군지 우리가 증명해 볼게. 어떻게 하면 될까? 누가 더 클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한다고? 서로 빼주면 된다며. 됐음? 근데 빼려고 봤더니 문제가 생겼죠. 여기 루트가 있잖아. 맞아? 그럼 뭐 해줄까? 제곱해서 빼자. 됐음? 어차피 큰 놈은 제곱해도 크니까. 그래서 이 둘을 제곱한 다음 빼볼게. 자, 밑에다 씁니다. 4분의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죠. 제곱하면요. 마이너스 그냥 ab가 되겠지. 자, 분모가 4니까 여기도 분자와 분모의 4를 곱해서 통분해 줄게. 그럼 둘이 뺀값을 쓰면 통분해서 쓰겠죠? 4분의 자, a제곱 2ab b제곱에서 4ab를 빼주면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는요. 4분의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인 거지. 됐음? 아, 둘이 뺀 거에 완전 제곱이잖아. 그럼 0보다 어때? 클 거 아니야. 됐음? 뭐 0이 나올 때도 있겠죠. 언제? a 빼기 b가 0일 때. 받아들여? 그럼 결론.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을 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라고. 됐음? 그럼 이때 독특한 경우가 있었죠. 언제? 같을 때. 0 나올 때 언제였어? A, B가 같은 수일 때.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은 수일 때 성립합니다.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입니다. 절대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됐을까요? 자, 조심하세요. 분수로 나와 있음 2분의 a 플러스 b. 왜? 산술평균 2개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근데 분수로 나오는 게 좀 싫은 친구들이 간혹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양변에 그냥 2를 곱해버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음. 둘이 더한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아요. 항상 2 루트 ab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됐죠?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B가 같은 수일 때 성립한다. 주의하십시오. A,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볼 겁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지. 음수일 때 왜 안 봐요? 라고 하면 잘 봐. A나 B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허수예요. 대소비가 안 됨. 됐죠?
두 번째, 선생님 A, B가 모두 음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더한 건 음수인데 곱하면 양수니까 얘가 더 크겠지. 당연히 바보야. 못 알아봐.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봐?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그때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언제 같아요? 두 수가 같은 수일 때. 등호는 같은 수일 때 성립합니다. 분수 형태로 쓰는 거 좀 안 이뻐? 양변에 2를 곱해서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곱한 값보다. 됐습니까? 별 5개. 이거 별 5개짜리야. 탈탈 외우셔야 돼. 언제 쓰이냐면 합의 최소를 구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할 때. 어떤 두 양수 더한 거에 최소값이 몇일까? 할 때 갑자기 산술기가 쓸 거야. 왜? 둘이 더한 건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거든.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될 수 있거든. 두 번째,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야, 둘이 곱한 거에 올 수 있는 제일 큰 애는 누구냐? 둘이 곱한 거는 최대값, 이 왼쪽을 볼 수 있거든. 얘보단 작거나 같으니까. 됐음? 그래서 합의 최소,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관계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 중에도 산술기하 평균 관계를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서 쉬도록 할게요. 문제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참수 때 공부했던 문제거든. 길이가 40m인 철망이 있어요. 이거를 직사각형 모양의 닭장을 만들 거야. 이때 이 닭장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한 변의 길이는 몇이어야 될까? 그리고 그 넓이의 최대는 몇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 그럼 너네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 내가 요 가로 길이 x라고 놔야지. 이렇게. 그럼 세로 길이는 몇일까? 봐봐. 이거 2개 더하면 몇 나와야 돼? 20 나와야 돼. 그럼 얘는 누구야? 20-x일 거야. 됐지? 그럼 내가 이 넓이를 y라고 하면 이 넓이는, 닭장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랑 20-x 곱한 값을 보면 되네요. 라고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몇 차 함수 그래요? 2차 함수 그렸을 거야. 얘 최고차 계수 음수네요. 위로 볼로.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0이랑 20. 그럼 이 한가운데 누가 있어? 꼭지점이 있겠지? 누군데? 10. 맞아? 그래서 x가 몇일 때? 10일 때. 그때 넓이의 최대값 나올 거야. 10 넣어주세요. 그래서 결론. 가로 길이가 10. 그럼 10 넣으면 세로 길이도 10이네. 그럼 그때 넓이는 몇입니까? 10 넣어서 나오는 값 100입니다. 이렇게 풀었거든. 됐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 관계를 알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 가로 길이를 A라고 해. 세로를 B라고 해. 그럼 이때 네가 아는 정보는 둘이 더한 건 몇이야? 20이야. 맞잖아. 하나 더. 네가 구하고 싶은 건 뭔데? AB 곱한 거. 이게 넓이잖아. 우린 이 곱한 거에 뭘 구하고 싶어? 최대를 궁금해하는 거야. 됐음? 산술기에다 넣어버린다고. 어차피 길이니까 양수잖아. 그럼 저기다 넣어버리면 둘이 더한 값 20은 크거나 같죠? 2 루트 둘이 곱한 값보다. 됐음? 양변에 2 나눠주면 10이네요. 루트 AB. 제곱 때리면 뭔데? AB는 100보다 작거나 같겠지. 최대값 누군데? 100. 됐음? 하나 더. 이때 최대값 등호 말했지. 등호 말했네.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둘이 같은 수일 때. 맞아? 그럼 둘이 더해서 20인데 둘이 같은 수래. 누군데? 10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 때 보면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이 요령이 꼭 있어. 선생님들이 꼭 얘기해줘. 너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잖아. 가로 세로가 똑같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왜? 등호 성립할 때 최대값이거든. 둘이 같은 수일 때 최대가 나오거든. 그래서 같은 수일 때야. 가로 세로가 같을 때. 그러면 최대야.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중학교 때 했던 그 문제를 산술기하로 해석할 수 있음. 자,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이거 중요해요. 별 5개짜리야. 첫 번째 산술평균. 둘이 더해서 2로 나눠. 기하평균 곱해서 루트 씌워.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2분의 A 플러스 B가 좀 안 이쁘니까 양변에 2 곱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야. 둘이 더한 값은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곱한 값. 됐죠? 다시 둘이 더한 값은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곱한 값보다. 하나 더. 언제 같습니까? 라고 하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라고 하면 A, B가 같은 수일 때 성립합니다. 이거 언제 써? 합의 최소를 구할 때. 두 수의 합의 최소를 구할 때. 두 수의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넓이의 최대값 나올 때 언제인데 넓이는 둘이 곱한 값이죠. 곱의 최대를 구할 때. 맞아요. 산술기하 쓴 겁니다. 됐음? 문제를 풀다가 막힐 거야. 이 다음 어떡하지? 산술기하야. 문제를 신나게 풀다가 그 다음 뭐 해야 돼? 산술기하야. 이런 것들이 2학년 때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별이 5개짜리예요.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볼게.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대. 근데 여기 보니까 A만 있네요. 9A 양수죠. A분의 1도 양수잖아. 맞아? 그럼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관계 둘이 더한 값 9A랑 A분의 1을 더한 값은 항상 크거나 같잖아. 2 루트 곱한 값보다. 됐어요? 그럼 약분하면 몇인데? 얘 몇인데? 2 루트 9 몇이야? 3, 2, 6이죠. 됐음? 끝. 증명. 산술기하 평균관계에 의해서 상관없이 증명했습니다. 하면 끝난 거야. 받아들여? 여기서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근데 왜 얘가 커요? 산술기하 평균관계에 의해서.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증명할 거에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6보다 크거나 같네요. 여기다가 더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이런 거 쓸 수 있죠. 단, 등호는 9A와 A분의 1이 같을 때 성립. 이렇게 쓰고 나서 잠깐만 9A랑 A가 같다는 거는 9A 제곱이 1이라는 말이잖아. 그럼 A 제곱이 9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럼 A가 몇일 때? 3분의 1일 때.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가 3분의 1일 때는 등호 성립합니다. 둘이 같은 겁니다. 그게 아니면 무조건 왼쪽이 큰 거 맞습니다. 됐어요? 이 문제로 해석하면 A가 3분의 1일 때는 6인 겁니다. 3분의 1이 아니면 무조건 6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얘는 맞습니다.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됐습니까? 자, 2번입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왼쪽은 항상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을까? 왼쪽에 있는 쟤는 항상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을까? 그러면 여기서 봐봐. 우리 왼쪽을 쓱 볼게.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거 산술기하 쓸 수 있잖아. A, B 모두 0보다 크니까. 선생님, 이 둘이 더한 거는 항상 크거나 같겠네요. 2 루트 곱한 값보다. 얘도 항상 크거나 같겠네요. 2 루트 둘이 곱한 값보다. 일단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봐봐. A 더하기 B분의 1.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 2 루트 곱한 값보다. 마찬가지 B 플러스 A분의 1도 항상 크거나 같아. 2 루트 둘이 곱한 값보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얘가 몇인데? 얘가 몇인데? 어떻게 알아? 1인 거? 이게 무슨 망상이야? 1이야? 그럼 얘 1이야? A랑 B가 같아? 어디 같다는 말이 있어? 이거 내 망상이잖아. 맞아? 짜맞춘다고 이제부터. 선생님 어차피 얘가 1이면 최소가 2고 얘도 그럼 최소가 2니까 2는 4.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 이러고 있다고. 이 망상이야. 그러지 마. 결과를 안다고 짜증게 하지 마세요. 논리가 없잖아. 그래서 결론. 각각 따로 보는 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 겁니다. 근거가 없어. 그럼 뭐하냐? 전개해. 한 땀 한 땀 전개하세요. 한 땀 한 땀. 그래서 다시 A 더하기 B분의 1하고 B 더하기 A분의 1을 전개하면 AB 됐죠? 전개하면 플러스 1
전개하면 플러스 1, 전개하면 A, B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다시 문제에서 준 이 좌변은 AB 더하기 AB분의 1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겠지. 맞아? 됐어 여기까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누구냐면 이 둘이 본다고. 이 둘. AB하고 AB분의 1을 더한 거. 이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거기에 2를 더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의 최소값인 거지. 받아들여? 아 맞잖아.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AB하고 AB분의 1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 구해볼게. 합의 최소 구해볼게. 산술기하 평균. 둘이 더한 건 항상 크거나 같죠? 2 루트 둘이 곱하면 몇인데? 1. 맞아? 받아들여? 그럼 이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이 몇이야?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2네요. 거기에 2까지 더해주면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의 최소값인 거지. 됐음? 그래서 결론. 최소값 몇인데요? 4. 그럼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여?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죠. 그럼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단. 등호는 우리가 지금 본 건 이거잖아. AB하고 AB분의 1이 같은 값일 때. 이때 성립합니다. 됐죠? 다시 말하면 AB의 제곱이 1일 때 성립합니다. 근데 AB 모두 양수였으니까 곱해서 제곱한 게 1이래? 그럼 곱한 게 몇일 때? 1일 때 성립합니다. 됐음? 그래서 AB 곱한 값이 1이면 4가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 4보다 크게 나와. 그러므로 다음 부등식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 거야. 납득이 될까요? 야 고민하지 마. AB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잖아. 근데 곱한 게 10이잖아. 넌 뭐하래? 5A랑 2B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래.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래.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다시 읊어보면 돼.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아. 2 루트 곱한 거보다. 됐음? 다시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곱한 거보다. 그럼 둘이 더한 건 5A하고 2B를 더한 건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둘이 곱한 거보다. 근데 곱한 게 몇이야? 10이라며. 그럼 얘는 몇입니까? 20이겠죠. 됐음? 그럼 결론 5A 플러스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최소값 몇인데? 20이요. 끝. 왜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됐잖아요. 이게 끝이라고. 둘이 더한 건 항상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곱한 값보다. 그럼 5A랑 2B를 곱하면 몇인데? 2 곱하기 5가 이해된 거예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됐어? 이게 끝이야. 왜요? 산술평균 관계에 의해서요. 됐음? 다시 A 더하기 4B가 16일 때 AB 곱한 거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럼 다시요. 산술기하 평균. 둘이 더한 건 항상 크거나 같아. 2 루트 둘이 곱한 값보다. 됐음? 선생님 왜 4하고 A하고 4B를 더한 걸 얘기했어요? 아 더한 걸 내가 아니까. 그럼 얘가 16이네. 그럼 양변에 2 나누면 8 되겠죠? 양변 제곱 치면 64가 4AB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양변에 4 나누면 16이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둘이 곱한 거에 가장 큰 건 누군데? 16이요. 답입니다. 왜요? 산술기하 평균 관계에 의해서. 내가 아는 거 써시면 돼 지금처럼. 끝!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때요 솔직히? 뭐가 아니에요? 다시 그래서 보시면요. 산술기하 평균 관계는 제한된 수의 범위에서만 가능해. 양수일 때만. 음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
근데 실수 전범위에서도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필요했음. 그때 나오는 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다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뛰고 이게 뭔지만 보여드림. 그 이름 갖고 그렇게 놀리시면 안 돼요. 선 넘은 거예요. 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더하기 by의 완전제곱.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값은요 항상 ax 더하기 bi의 완전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구조 봐봐. 어렵지 않아?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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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곱한 거 더해서 제곱. 항상 그래. 자, 왜 얘네가 항상 성립하는지 궁금하시면 우린 뭐 해야 돼? 증명하시면 돼. 왜 항상 왼쪽이 더 크거나 같은 겁니까? 가 궁금하시면 증명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빼보면 됩니다. 빼서 0보다 크면 왼쪽이 큰 거, 0보다 작으면 오른쪽이 큰 거, 0 나오면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빼서 증명해 봅니다. 자, 증명 과정. 좌변에 있는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더한 값이랑 우변에 있는 ax 더하기 by의 완전제곱을 빼볼게요. 자, 좌변 전개할 수 있죠.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자, 이 전개합니다.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2abxy. 됐죠? 완전제곱식.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그럼 이거 빼보면 자, a제곱 x제곱 없어지고요. b제곱 y 깜짝아. 어디 갔어? b제곱 y제곱 얘도 없어지네요. 그럼 남은 거 쓰면 이렇게 되겠네.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 됐죠? 이거 뭡니까? ay 빼기 bx의 완전제곱이죠. 됐습니까? 됐잖아. 정답 나온 거 맞잖아. 그럼 결론. 둘이 빼서 완전 제곱했지.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죠. 제곱이니까. 됐음? 그럼 결론. 둘이 뺐을 때 뭐야? 앞에 게 더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같을 때가 있을 거야. 0 나올 때. 언제 0 나와요? ay랑 bx가 같은 값일 때 0 나와요. 됐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 드릴 거야. 양변에 똑같이 a, b를 나눠주면 오른쪽부터 쓸게.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됐죠? 끝. 그럼 다시 구조 보세요. 제곱 제곱 더하고 제곱 제곱 더해서 곱한 값은요.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더한 값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같을 때는 언제야?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됐어요? 끝.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얘는 a, b, x, y가 실수 전범위일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술기하처럼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쓸 때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언제 쓰냐?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그리고 실수 범위로 주어졌을 때. 그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얘가 자주 안 나와. 근데 알고는 있자고.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대표 문제 6번입니다. 148페이지. 오늘 과제는 좀 줄여드릴까요? 네, 좋아요.
뒤에 함수 얘기를 잠깐 할 거니까 뒤에서 함수 쪽에서는 과제가 많이 없을 것 같긴 하고 어쨌든 과제는 좀 많이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안 나갔죠? 솔직히 많이 안 나갔죠? 근데 대신에 계속 해석해 봐야 될 거야.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 이거 왜 그런지. 대소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면 서로 빼보는 과정 분명히 필요합니다. 곱셈공식 잘 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148페이지 밑에 보면 유제 14번, 유제 15번, 유제 16번 있죠? 일단 이거 뺍니다. 숙제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표 문제 6번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보세요. x, y가 무엇일 때? 실수일 때입니다. 됐죠? 자, 다시 지금 양수로 준 게 아니라 실수를 줬음. 그럼 양수도 올 수 있고 음수도 올 수 있고 0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자, 코시-슈바르츠가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제곱의 합이 13으로 정해져 있을 때. 됐음? 제곱끼리 더한 게 13일 때. 그때 2x 더하기 3y 값의 범위를 구해줘. 자, 위에다가 여러분들 또 까먹었으니까 바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문자로 쓸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ax 더하기 by의 완전 제곱보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어우 x제곱 y제곱 여기 x제곱 y제곱 이거 쓰면 되겠다. 그쵸? 근데 네가 뭐 구할 거야? 2x 3y 더한 값 필요하죠. 그럼 2x 3y a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3 넣으면 되지 않겠니? 됐음? 그럼 a에다가 2, b에다가 3을 대입해서 다음 절대부등식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써보면 2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 y제곱 더한 값은 곱한 값은 항상 크거나 같아요. 2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 됐죠? 그러면 얘가 13인 거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2제곱, 3제곱 더하면 몇이에요? 13이네요. 그럼 결론 2x 플러스 3y의 제곱은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맞아? 그러면 2x 플러스 3y는 13이랑 마이너스 13 사이 값이겠네요. 끝! 2x 플러스 3y 값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답이에요. 됐을까요?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됐음? 자, 하나 더. 만약 이 문제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풀 수 없을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5x 플러스 3y가 34일 때 x제곱, y제곱 더한 값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자, 선생님 둘이 더한 게 34네요.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x, y가 실수야. 양수라는 보장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코시-슈바르츠 써야 돼. 그럼 다시요. 위에 있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일단 문자로 써놨죠. 그 다음 봅니다. x제곱, y제곱. 요거 x제곱, y제곱 요거네. 근데 여기 보니까 5x 더하기 3y를 줬잖아. 그럼 a에다가 5 넣고 b에다가 3 넣으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a에 5, b에다 3을 넣어서 써봅니다. 5의 제곱, 3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크거나 같죠? 5x 플러스 3y의 제곱. 됐죠? 자, 내가 아는 값만 좀 쓰시면 돼. 얘 몇인지 알죠? 34의 제곱이네요. 34의 제곱이네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었고요. 그럼 요 앞에 누가 오죠? 5의 제곱과 3의 제곱 더하면 몇입니까? 34인데요? 됐지? 그럼 양변에 34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4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럼 최소값 누구야? 34. 답이네요. 됐죠?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까지 관찰해 봤습니다.